스마트폰 갤러리는 단순히 사진만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진에 글씨도 넣고 인공지능으로 사진도 자동으로 고쳐주고 합성도 해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은 모두 갤러리에서 확인하거나 편집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갤러리에 숨겨진 4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실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갤러리에서는 사진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많이 이용을 하시죠. 그런데 곳곳에 다양한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추천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전구 모양이 있죠. 추천할 내용이 있을 경우 이 추천 부분에 빨간색 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갤러리에서 활용하면 좋은 여러 가지 추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진 리마스터죠. 화질이 떨어지는 사진들은 사진 리마스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화질을 개선하라고 하죠. 그 다음 동영상 자동 편집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분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중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이 추천하는 자동 편집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 아무 것이나 터치하고 들어가면 각각의 영상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영상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원래 길이의 영상을 2초 분량으로 편집을 해서 보여주게 되죠. 그것은 이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편집을 해서 2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옵션 더보기가 있는데요. 여기 누르시면 원본 동영상 보기가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 원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전체 길이가 원래 41초인데요. 추천 기능에서는 이 영상을 2초 분량으로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편집된 영상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편집한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좌측 하단에 보시면 하이라이트 모음이라고 있죠. 여기에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시면 원본 영상을 편집한 3종류의 편집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영상도 있죠. 이런 편집된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영상은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원하는 영상 터치하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하시면 그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직접 편집하기 복잡한 분들은 이렇게 갤러리에서 추천하는 편집 영상들로 저장을 해두셨다가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사진첩 정리인데요.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그 외의 앱들을 이용해서 사진을 이용하게 될 경우 그 사진이 중복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진이 여러 장 저장되겠죠. 그만큼 저장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 중복된 사진들은 여기서 간단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화살표 버튼 누르신 다음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는지 사진 좌측 하단에 보면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진은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고요. 이 사진은 네이버 메모에 저장되어 있죠. 카메라 외에 메모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터치한 다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복된 사진을 삭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장 저장 공간, 이것은 카메라고요. 그 다음 카메라 내장 저장 공간, 삼성 플로우 카메라 여러 개가 중복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이렇게 중복된 사진이 많지 않지만 여러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중복된 사진이 많을 거예요. 특히 사용 기간이 오래된 스마트폰일수록 이런 중복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GIF, 콜라주,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편집할 수가 있죠. GIF부터 볼까요? GIF 선택하면 GIF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움짤이라고 요새 많이 부르죠.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움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GIF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계속 플레이가 되는 GIF를 만들 수 있죠. 자,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제일 처음 사진 터치하시고 플레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들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죠. 자, 이런 움짤들은 사람을 찍은 다음에 동작을 조금씩 바꿔서 반복해서 찍어서 GIF 이미지로 만드시면 아주 재미있는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저는 지금 그냥 사진을 연결을 해서 GIF 이미지를 만들었지만 여러분은 사진을 찍으실 때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속해서 사진으로 찍은 다음 그것을 GIF 이미지로 만들면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움짤로 만들 수가 있죠. 외부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한 번씩 연속으로 찍으신 다음 간단하게 GIF 이미지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콜라주가 있죠. 자, 콜라주 선택합니다. 자, 콜라주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포스터 같이 적당히 배치를 해서 이쁜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들을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콜라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사진을 섞어서 포스터 같은 사진 한 장으로 만들어 주게 되죠. 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일 좌측에 있는 무한대 버튼은 누르면 계속 바뀌게 됩니다. 자, 랜덤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재미있는 레이아웃 연출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만든 레이아웃이 마음에 들었을 경우 우측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고 그 사진을 공유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문서를 이미지로 전송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서류 같은 것들을 이미지로 받았을 경우 그 이미지를 PDF로 저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복잡하게 다른 앱 설치해서 이용하지 않고 갤러리 기능만으로도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서예요. 자, 이 문서를 PDF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인쇄로 들어갑니다. 자, 이 인쇄는 프린트를 하는 기능도 있지만 PDF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프린터가 등록되어 있을 경우 프린터가 나오게 될 텐데요. 그 아래에 보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해주게 돼요. 자, 우측에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에 PDF라고 써 있죠. 자, 이거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자, 보통 이런 문서는 도큐멘트에 많이 저장을 하죠. 자, 도큐멘트 선택하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는 도큐멘트 폴더에 PDF 파일로 저장이 돼 있겠죠. 자, 그러면 그 파일을 어디서 찾을까요? 갤러리에서는 PDF 파일이 나오지 않죠? PDF 파일은 삼성 내 파일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내 파일 앱이 설치되어 있죠? 내 파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 저장한 PDF 파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파일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로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PDF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노트와 모바일 팩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 노트가 기본적으로 뜨고 구글 드라이버도 뜨게 될 거예요. 삼성 노트를 주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합성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서 합성을 할 때 다양한 앱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갤러리에서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여자 꼬마 아이와 이 코끼리를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꼬마 아이를 사진을 연 다음 꼬마 아이를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깜빡이게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대상만 따로 떼어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손을 놓습니다. 그러면 복사 메뉴가 나와요.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 복사한 이미지를 붙일 사진을 열어줍니다. 자, 코끼리 사진 열었어요. 자, 그 다음 이 사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물론 여기서 코끼리를 터치하면 다시 코끼리를 떼어내게 되니까 따로 떼어낼 것이 없는 부분을 터치해야 되겠죠. 자, 이런 바닥 부분은 떼어낼 게 없겠죠.
자, 이렇게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붙여넣기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만약 코끼리를 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또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떼어낼 것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붙여넣기 메뉴가 나오고요. 붙여넣기 하시면 지금 복사한 꼬마 이미지가 이 이미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코너 부분을 잡고 사이즈를 조절을 해 볼게요. 그 다음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 곳이나 터치하면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죠. 특별한 기술이나 앱 필요 없이 갤러리에서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장해 주시면 현재 해상도를 유지할지 해상도를 개선할지 물어보죠. 자, 이왕이면 해상도를 개선하는 게 좋겠죠. 자, 해상도 개선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해상도를 높여주게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합성한 사진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갤러리 기능만으로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스마트폰으로 사진들 많이 찍으시죠? 이번 시간은 따로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에 글씨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갤러리 앱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찍은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글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넣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아래쪽 메뉴에서 연필과 얼굴 모양이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리기 스티커, 텍스트라고 나오죠. 여기서 텍스트를 누르게 되면 지금 사진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에서 글씨를 넣게 되면 글씨를 정렬을 할 수 있고요. 서체를 지정할 수 있고 컬러를 지정하고 배경 박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서체가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한두 개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서체는 다운을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을 받는 곳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고요.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받으셔야지만 무료로 글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앱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중앙에서 꾸미기를 선택하면 아래쪽에 인기 글꼴이라고 나오죠. 초코 쿠키, 산돌 미생, 애플민트, 팅커벨, 삼성 산스, 바른고딕 이 글꼴들 전부 무료 글꼴인데요.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셔서 다양한 글꼴들로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설치된 글꼴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쓴 다음 아래쪽에 폰트 종류를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폰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눌러보시고 원하는 폰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지금 글씨가 중앙으로 정렬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정렬 표시를 누르면 우측 정렬, 그 다음 좌측 정렬, 중앙 정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적용한 폰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컬러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뒤쪽 박스부터 지정을 해볼까요? 자, 박스 누릅니다. 그러면 글씨 뒷면에 박스가 만들어지죠. 이 박스는 한 번 누르면 하얀색으로 들어가고요. 또 한 번 누르면 투명도가 적용된 하얀색, 그 다음 다시 한 번 누르면 글씨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죠. 자, 또 한 번 누르면 원래 글씨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을 적용하거나 그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이 많이 가려졌죠? 아래쪽에 있는 키보드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키보드가 닫히고요. 메뉴가 아래쪽으로 옮겨지죠. 자, 그 다음 글씨 컬러를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있는 하얀색 버튼을 누르시면 원하는 글씨 컬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직접 컬러를 만들 수도 있죠. 여기 있는 기본 컬러 외에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적용할 컬러를 선택한 다음 그 컬러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완료하시게 되면 해당 컬러로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컬러 버튼을 눌렀을 때
스포이드가 나오는데요. 이 스포이드를 이용하면 사진에 있는 컬러 중에 원하는 컬러를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돋보기 모양 동그라미를 움직이면 중앙에 있는 십자 표시에 위치한 컬러가 바로 적용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원하는 컬러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시 글씨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휴지통 모양이 나오죠? 자, 이걸 누르시면 이 글씨 지울 수 있고요. 자, 코너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크기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크게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글씨를 터치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죠. 자, 이렇게 글씨가 한 줄 들어가면 사진이 훨씬 분위기 있게 바뀌게 되죠. 요즘은 사진들 공유 많이 하실 텐데요. 그냥 사진만 공유하지 마시고 이렇게 글씨를 한 줄이라도 넣어서 공유를 하면 상대방에게 좀 더 의미 있는 사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텍스트만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뒤로 돌아간 다음 스티커를 이용을 해서 다양하게 연출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15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달력이라든지 재미있는 모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이모지도 넣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원하는 이모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이모지도 있네요. 하트 모양이라든지 구름 모양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하늘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구름 모양 이모지를 넣어주면 좀 더 이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사이즈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뒤쪽에 얹어주시면 분위기를 좀 더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런 텍스트도 넣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나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스티커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좀 더 다양한 스티커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있는 스티커 외에도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으니까 이런 스티커들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저는 여기에 달력도 하나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런 달력 모양을 하나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해서 우측 끝으로 옮기고 사이즈를 좀 더 줄일게요.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 다음 구름은 사이즈를 좀 더 줄여서 좌측 위에다가 배치를 하고요. 여기에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박스 모양이 있죠? 터치할게요. 그 다음 크기를 좀 더 키웁니다. 자, 이게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죠. 자, 사진 안에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넣어주면 좀 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프레임을 이렇게 중앙에 배치했어요. 자, 그 다음 텍스트를 하나 얹어 줄게요. 이렇게 사이즈는 조금 더 줄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아주 멋있는 분위기의 사진이 나왔죠. 얼마든지 이 갤러리의 기본 기능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사진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이쁘게 꾸며서 보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저장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요. 우측에 있는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저장하면 원본 파일에 덮어서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본 파일은 갤러리에서 보이지가 않겠죠. 자, 그게 싫고 원본은 그대로 있고 이 사진을 따로 하나 저장을 하고자 한다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다른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갤러리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사진이 두 개가 저장이 되겠죠. 원본과 지금 편집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사진 공유하실 때 그냥 사진만 보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이쁜 사진을 만들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사진이나 영상이 적어도 수백 장은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사진이나 영상으로 멋진 여러분만의 추억 앨범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추억 앨범은 갤러리에서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스토리라고 있죠? 스토리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내 사진과 동영상으로 다양한 스토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고 하죠. 여기서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 스토리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목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원하는 제목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추억 앨범으로 썼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하면 체크 표시가 나오죠. 자, 또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선택한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가게 돼요. 자, 전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주게 되죠. 자, 우리가 따로 이용할 거 없이 스마트폰에서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영상이 지나가면서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잠깐 멈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을 보시게 되면 음표 표시가 나와요.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죠. 자, 지금은 원본 형태인데요. 재미있는, 즐거운, 편안한, 여유로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저는 편안한으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음표 표시 다시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음악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편안한인데 여유로운, 활기찬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런 카테고리에 관련된 음악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여기서 굿타임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화면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앨범을 만들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든 영상은 내 스마트폰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려면 영상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내보내기 옵션이라고 있고요. 동영상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 옵션 누르시게 되면 세로 화면, 가로 화면, 그 다음 전체 화면 1:1, 3:4, 9:16 이렇게 골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로, 세로 지정하고 사이즈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그냥 1:1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완료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점 3개 버튼 누르신 다음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만든 파일이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이 되어 있죠. 자,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영상 파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스토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추억 앨범이라는 이 파일이 여기에 있네요. 자, 터치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하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나오죠. 자,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대표 이미지를 변경을 한다든지 제목도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또 점 3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스토리 만들기가 또 있죠. 자, 여기서 또 여러분이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터치 한 번으로 여러분 스마트폰에 잠자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을 해서 멋진 추억 앨범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앨범을 만들 때 사진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자, 아래쪽에서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빛 반사가 일어나서 뒷부분이 비친다든지 하게 되면 보기에 좋지가 않죠. 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수정을 해서 앨범으로 만들게 되면 좀 더 퀄리티 있게 앨범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진의 2% 부족한 부분을 깔끔하게 보정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유리를 사이에 두고 사진을 찍으면 뒷부분에 빛 반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이 들어가죠. 자, 이럴 경우에는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는 동그라미 4개를 누르세요. 그러면 AI 지우개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AI 지우개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림자 지우기와 빛 반사 지우기 2개가 나오죠. 자, 지금 이런 빛 반사는 빛 반사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간단하게 없애줄 수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없어졌죠? 그러면 앞쪽에 유리가 없는 것 같이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색이 살아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간단하게 색을 살려줄 수 있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연필 버튼을 누르시고 하단에서 전구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밝기와 컬러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비라고 있죠? 이 대비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확실히 대비시켜서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드는데요. 이 대비 기능을 이용을 해서 좀 더 대비 값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많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저는 강의 화면이기 때문에 일부러 대비 값을 좀 많이 줬어요. 여러분이 이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줄 필요는 없겠죠. 그 다음은 채도가 되겠습니다. 채도는 사진에 있는 다양한 컬러의 원색을 좀 더 살려주는 거죠. 자, 채도 값을 조금 올려주시면 이런 풀과 나무, 단풍의 컬러들이 좀 더 살아나게 되겠죠. 자,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이 사진은 왠지 칙칙해 보이는데 이렇게 바꿔주면 화사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만 조정을 해주셔도 사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사진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하는 경우인데요. 자, 지금 이 사진이 아주 잘 찍힌 것 같은데 한중간에 주차 금지 표시가 있어서 사진이 보기가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없애주면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연필 버튼 누르시고 하단 좌측에 있는 인공지능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동하거나 삭제할 대상을 선택하거나 테두리를 따라 그리라고 하죠. 자,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터치해서 이렇게 둘러싸 줍니다. 이렇게 둘러싸 주신 다음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손을 놓은 다음 여기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 없어진 부분을 메꿔줘야죠. 여기 있는 하단의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인공지능이 주위와 어우러지는 이미지로 지워진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있던 주차 금지 표시판이 간단하게 사라지죠. 자, 여기 난간에 걸터 있는 부분도 완벽하게 이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삭제해서 좀 더 깔끔한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앨범 만드실 때 사진 그냥 얹지 마시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조금만 수정을 해주셔도 훨씬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이라든지 지인과 놀러 가서 찍은 사진,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일상에서 찍은 사진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각 사진마다 이렇게 스토리로 앨범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 두시면 여러분만의 소중한 추억을 앨범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사진을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때 개인정보나 얼굴을 가려야 할 때가 있죠. 스마트폰 갤러리의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간단하게 가릴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갤러리의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가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갤러리 실행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내가 찍은 사진이 전부 들어와 있죠. 사진을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에서 사진을 찍거나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곳에 전송을 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또는 단체 사진 중에서도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요. 그럴 때 복잡하게 가리시는데 이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가려줄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 버튼이 나오죠. 연필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그리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그리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그리는 기능들이 있죠. 마커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색연필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모자이크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 펜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자이크 설정 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마음대로 그리는 모자이크 선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터치해서 화면에 그리는 대로 이 모자이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 옆에는 직선으로 모자이크를 할 수 있죠. 손으로 터치해서 드래그해서 끌어주시면 직선이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죠. 여러 가지 패턴 모양으로 그릴 수 있네요. 자, 이걸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는 굵기입니다. 넓은 범위를 모자이크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굵기가 얇으면 한참 칠을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붓 크기를 크게 키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X 누르시고, 자, 얼굴을 한번 모자이크 해볼까요? 자, 터치한 다음 문지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이렇게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죠? 자, 간단하게 원하는 부분만 가려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모자이크도 여러 가지 형태로 모자이크를 해줄 수 있는데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것은 모자이크에 있는 이 사각형 모양이 제일 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고 좀 더 작아지겠죠. 자, 예를 들어 큰 상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모자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너무 커지죠. 자, 이것은 사진이 크고 넓은 범위를 할 때 이용하게 되겠고, 이런 모자이크는 이런 좁은 범위를 할 때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원하는 모자이크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원형으로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모습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 칠해보면 이렇게 얼굴을 뿌옇게 만들어주네요. 자, 그라디언트가 원형으로 먹어서 얼굴이 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보통은 이런 식의 그라디언트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은 직선형 모자이크죠. 자, 이건 어디에 쓸까요? 자, 이런 것은 이런 서류나 문서의 개인 정보를 가릴 때 이용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에서 연필 편집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그리기 누르시고 똑같이 모자이크 선택합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닫고 여기 있는 이름과 증서 번호를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해서 드래그를 하세요. 자, 그러면 어때요? 모자이크 되죠? 터치 드래그. 그렇죠? 자, 이럴 경우에는 붓 크기가 너무 커버리면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침범이 될 수 있으니까 붓 크기를 좀 줄여야 되겠죠? 자, 원본 복원 해볼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자, 다시 편집 버튼 누르고요. 이번에는 붓 크기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 드래그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터치 드래그. 자,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개인 정보들을 모자이크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서류를 보낼 때 개인정보 부분은 가리고 보내야 돼요. 자,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모자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자이크를 했을 때 원본은 놔두고 이런 식으로 상대편에게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저장을 해주게 되면 이 상태로 저장이 되니까 안 되겠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모자이크한 사진만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파일이 2개가 저장되겠죠? 하나는 원본이고요. 하나는 지금 모자이크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얼굴 이미지를 가릴 때도 동일하게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하셔야 여러분이 원본을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모자이크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미지를 하나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편집 버튼 누르고요. 그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자이크 펜을 누르게 되면 원래 있던 모자이크 펜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패턴 모자이크가 있죠. 여러 가지 패턴을 이용을 해서 모자이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모양들의 패턴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모자이크를 만들어 주는데요.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재밌는 여러 가지 모양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물방울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방울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안쪽을 칠해주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 패턴 모자이크는 이렇게 자유형에서 직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패턴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쪽을 터치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그러면 직선으로 바뀝니다. 자, 또 터치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다립니다. 그러면 직선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자유형 곡선으로 직선을 만들어서 원하는 이미지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자이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런 패턴 모자이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칠한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만 지울 수 있어요. 여기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칠해진 부분이 지워지죠. 앞서 본 모자이크에서
원하는 부분을 다시 지울 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자이크가 된 상황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지우개도 터치하게 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실제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칠을 하게 되면 이 동그라미 사이즈로 그 부분이 지워지게 되겠죠. 좀 더 작게 해볼까요? 자, 그 다음 지워보시면 자, 똑같은 사이즈로 나오게 되죠. 자, 원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커 기능인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서류나 문서도 많이 주고받으시죠. 자, 그때 필요한 부분에 마커 표시를 해서 전달을 하면 상대편이 보기 훨씬 쉽겠죠. 자, 그때 이 마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커 터치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컬러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보통 마커는 노란색이나 이런 핑크색들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자, 이런 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마커의 투명도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진하게 들어가거나 연하게 들어가거나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커의 크기도 여기서 지정할 수 있겠죠. 원하시는 크기로 지정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위쪽에 보시면 크기 변화가 보이죠. 자, 이렇게 크기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마커를 칠해 볼게요. 터치한 다음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직선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커 표시할 때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서나 서류 보낼 때 중요하게 표시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꼭 마커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마커를 다시 누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한 마커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마커는 내 맘대로 그리는 자유형 마커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마커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마커는 주위가 뿌옇게 흐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번지는 컬러죠. 보통 이런 식의 마커는 잘 쓰지 않죠. 이런 마커를 제일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마커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펜인데요. 펜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눈금이 붙어 있는 것은 직선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그냥 있는 펜들은 자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펜, 그 다음에 만연필 모양도 있죠. 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선이 굵어졌다 얇아졌다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런 만연필로 한번 해볼까요? 굵기 조절을 하고요. 여기서도 투명도 조절이 가능하죠. 창을 닫은 다음 한번 써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눈설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 붓글씨 쓰듯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 이 경우도 여기 있는 지우개를 이용을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워줍니다. 자, 간단하게 원상복귀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은 문서 같은 곳에 사인을 해야 할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스마트폰으로 온 서류를 프린트한 다음 거기에 사인을 해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거나 하는 복잡한 과정을 이용을 하시죠. 자, 이 그리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즉석에서 바로 사인을 하거나 문서의 중요한 부분에 체크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펜 누르시고요. 원하는 펜 선택하시고 컬러도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사인을 그냥 하시면 되겠어요. 손으로 하시면 되겠죠. 작아서 글씨 쓰기가 불편하실 경우에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하시면 됩니다. 자, 확대할게요.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하면 이동하거나 확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손가락 1개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기 기능이 적용되겠죠? 자, 이렇게 좀 더 올려놓고요. 자, 이곳에 사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사인했습니다. 실제 펜으로 쓴 것 같이 사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문서를 꼭 종이로 출력하거나 컴퓨터로 이동시키지 않아도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바로 사인하거나 문서 작성을 해서 다시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손으로 쓰기 불편하신 분들은 다이소 같은 곳에 가면 스마트폰에 쓸 수 있는 펜을 팔죠. 보통 1,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시면 좀 더 이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거나 원하는 부분에 모자이크를 하거나 문서나 서류에 마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쓰이는 곳이 많은 기능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